반도체가 시장의 관심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화학 섹터 갈 때 반도체가 좀 쉬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그렇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반도체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쪽으로 확 오고 가는데 예, 반도체는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전면에 나선 겁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지수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3월 이후에 랠리가 요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 후반까지 보면은 빠르면은 그 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좀 1차적인 종지부를 찍는 그 마침표를 찍는 그런 부분이 다음 주 후반까지라도 빠르면 좀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네, 것이죠. 반도체 얘기해 주세요. 반도체. 주요 종목들. 예. 반도체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우선은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네. 이 뭐 주가라는 게 항상 아시지만은 계속 변하는 흐름이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맨날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흐름을 또 관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사실 그때 그 1월 말 이후에 이제 뭐 그 반등 기조를 좀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그 흐름을 좀 다 까먹고 마른 거죠. 사실은 까먹고 말았지만 재차 상승 에너지를 좀 비축한 측면이 좀 있다. 삼성전자. 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뭐 저는 이제 요 기간 지금 요 최근에 요 기간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지수를 지금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죠. 이제 숨고르기 과정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 또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돌파를 좀 해준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비록 이제 그 각도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에 좀 기울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인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역시 뭐 기조적인 상승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늘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94만 원대 라인 때까지 좀 94,000원. 예, 94,000원. 네. 예, 아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보이네요. 예, 94,000원 라인 때까지 충분히 일단 그 리바운딩 여지가 지금 보여진다. 네. 예, 이런 부분.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예. 그 그러게요. 정도까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 흐름인 것이죠. 지난주에 다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만 못 가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도 네, 돌려낼 걸로 보셨는데 그죠? 서서히 좀 돌리는 맞습니다. 흐름들입니다. 예. 좋게 보셨네요.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이제 근데 하이닉스가 네. 뭐 삼성전자하고 어차피 이게 같이 좀 움직여 줘야 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SK. 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 차트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삼성전자보다 좀 견조하다, 사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일단 보여주고 있는. 먼저 좀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삼성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탄력성이 좀 훨씬 더 저는 이제 좋을 걸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 주에 저는 이제 그 정고점 돌파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면 정고점 돌파 14만 원대 돌파 충분히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정고점 라인 때까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상으로 3,200 그 중반대 라인, 3,200 뭐 30에서 50 라인 때까지 간다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줄 걸로 보고 그 14만 원대가 이제 그 정고점이었지만 이 부근까지 13만 한 9천 원 라인 때 14만 원 근처까지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지수 말씀드린 지수를 만드는데 분명히 또 일조를 할 것이다. 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앞에 14만 원이 이제 부담이에요. 거기 가면 팔아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그 14만 원 부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좀 청산을 하는 일정 부분, 예, 그런 그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 그 이후에 또 정고점 추가적으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지만 저는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거기서 정고점 부분에서 좀 대밀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하이닉스가 좀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뭐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으로 중심입니다, 삼성전자, 중심. 예, 하이닉스 말고 뭐 소부장 관련 차량용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비메모리, 뭐 차량용 반도체, 워낙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중심적으로 놓칠 수 없는 섹터입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하죠. 예. 네. 정말 추후에 중요하죠. 이제 기회가 되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예. 조금 가벼운 종목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예, 제가 다음 출연 때는 제가 그런 종목을 좀 추려가지고 어떤 그 가능성 있는 좀 네.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종목을 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신 분들이 있군요. 캐시우드 님도 있고. 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잘하신 건가요? 뭐 어제 오늘 뭐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난주 그러니까 그 설 연휴 전에 매수를 못 하신 분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다고 보면 뭐 수익률이 좀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좀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막 사고 싶죠. 네. 은희님 얘기한 것처럼 중독이냐 그러셨는데 중독 글쎄요. 음식도 막 차려져 있으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수를 압축해야 되는데 사다 보면 처음부터 포트에 20개, 25개 가지고 가려고 계획해서 25개 많다. 한 25개 많더라도 한 10개 이상은 될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포트에 한 15개 가지고 갈 거예요 라고 사신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다 보니 좋아 보여서 돈이 있어서 얘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사다 보니 열 몇 개 되고 얘는 올리는데 얘는 밀리고 소위 그 백화점이 되는 건데요. 네. 계속 종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잡초를 뽑고 꽃을 남기고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죠. 네. 그러니까 방법 가운데 이겁니다. 계좌를 분리를 해 놓으세요. 분리해 놔 가지고요. 한쪽에는 예를 들면 제가 금액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를 얘기하면 이게 적다 그러고 많다 그러실까봐. 그냥 한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 계좌에 넣어놓고 한 종목 200만 원 몇 종목 사다 보면 나머지로 밀렸어? 물 타. 이거 좋아? 더 사? 다 사게 된다니까요. 풀로 1,000만 원어치 계좌에 있으면요. 네. 980만 원어치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딱 분리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계좌에다가 이쪽에 CMA 같은 경우 은행 이자를 주는 쪽의 계좌에다가 돈을 1,000만 원 넣어놓고 매매 계좌에다가 한 500만 원만 보내요. 그거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회가 왔는데 싶으면 또 한 300만 원 가져오고 수익 나면 또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딴 데 묶어놔야지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다. 또 안 그러면 한쪽 계좌에 있으면 다 사게 됩니다. 다 사게 돼. 백화점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그 기술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네. 1억 원을 버는 방법. 2억을 투자하면 된다고요? 뭐예요, 기린님? 네, 1억 원을 버는 방법. 2천만 원, 3천만 원 꾸준히 모으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죠. 네. 자, 우리 반도체주 봤고요. 다음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 몇 번 여쭤봤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항상 관심 갖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사긴 좀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어떠세요, 강 대표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진짜 어떠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명품 주식 레벨로 지금 올라와 있는 장기적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 보면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꾸준하게 2008년대 외환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록 조정은 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에서 조정을 봐도 꾸준하게 또 올라가고 또 어떠한 시장의 그러니까 국내외의 어떤 외생 변수로 인해서도 조정 볼 타임에서는 조정 보지만 기조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작년 이후에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는 이제 꾸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반론을 제기하자는 게 월봉이니까 사실 그냥 견딜만하지 저거를 사실은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사실 꽤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장기적인 롱텀으로 투자를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목을 좀 묻어두시는 게 10년, 20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좀 위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왔고,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도 좀 그 채널 리뷰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꾸준한 리뷰를 뭐 며칠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기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40만 원대 그 돌파하는 부분.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요즘 거의 좀 같은 흐름으로 좀 올라오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또 같이 이제 또 갭으로 뜨고 오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오늘 좀 약간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지금 정고점,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꾸준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1만 한 5, 6천 원 정도, 41만 5, 6천 원 정도를, 요번에 이제, 설 전에 지수가 그 정도까지 반등을 했을 때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41만 한 5, 6천 원 정도, 한 6천 원 정도, 41만 6천 원,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 계산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룸이. 예. 뭐 증권사 레포트도 뭐 상당히 더 상향된 네. 조정, 상향 바이 매수로 상당히 상향 조정된 가격이 있지만 거의 왔네요, 그러면. 예, 강 저는 대표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41만 6천 원 정도 좀 보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턱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 그런 지수의 흐름 전략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의 지금 조정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비중 조절이 좀 이제 그 41만 원대 좀 넘어가면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뭐 흐름이 워낙 좋죠. 워낙 좋았는데 네이버만 보고 카카오 안 보면 지금 난리 납니다. 제가 네. 그 채널에서 봐야 이제 됩니다. 네. 리뷰를 두 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해놓는데 조회수가 카카오가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보면은. 그 정도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보유를 하고 계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상당히 좀 커플링한 분위기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저께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그 이제 김범수 의장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제가 또 이제 뭐 출연을 뭐 하면 오조를 하면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미지가 좀 상당히 좀 개선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고점을 역시 돌파를 해주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그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뭐 60만 원대도 나오고 상향 조정돼서 이게 이제 어저께 날짜로 또 나온 것도 있었던데 제가 봤지만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거 그 기존에 그 45만 원대 이하에서도 요게 이제 51만 한 7, 8천 원 라인 51만 7천 원 라인 때 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다 와가지고 제가 일단 생각했었던 목표가는 좀 오늘 좀 만족을 해줬다.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51만 4천 원에 좀 끝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요 부분 요것도 조금 이제는 조금 그 추가적으로 상당히 좀 상승폭을 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51만 원대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서서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네.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예. 좋죠. 예. 잘 가죠. 네. 잘 그러나, 가고 네. 여기서 사는 거는 뭐 확실한 뭐 기법이나 뭐를 알지 그쵸. 않는 이상은, 예. 네. 그러게요. 사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보다는 사서 또 단기적으로 좀 고생할 확률도 많이 좀 높아지는 높아진다. 거니까요. 네. 예. 안 사니까 올라. 근데 그때 사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목표가 따라서 안 샀어요. 올라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네. 사고 싶었는데 안 샀는데 올라가. 네. 네. 그러면 잘 가. 네. 아니, 딴 사람도 좀 먹게 짱아님. 네. 글로비스 팔았는데 올라요. 속상해. 속상할 거 없어요. 예. 아니, 같이 좀 봅시다.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손실 보고 내가 참다 못 그쵸.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오른다. 이건 정말 배 아픈 건데요. 예. 이익을 내고 팔았으면 잘하신 겁니다. 예. 다른 분도 수익을 낼 수 있게 기회를 주고요. 다만 팔고 나서 아까도 이제 뭐를 팔았는데 뭐 얼마 삼성바이오 30만 원을 팔았는데 지금 80만 원? 그건 전략의 문제고. 네.
내 손이 동손인가 봐요. 동손 아닙니다. 동손 아니고요. 네, 다만 복귀는 할 필요 있죠. 아, 내가 수익 내고 팔았는데 팔고도 한참 가네. 아, 이게 이런 종목이 처음이 아니네. 계속 그러네. 그럼 내가 종목은 잘 본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매도 시점이 빨랐다는 얘기지. 그럼 다음에는 언제 팔까? 어디까지 버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동손 아닙니다. 잘하신 겁니다. 수익 네, 내면요. 예. 네이버 카카오 봤고요. 네. 승희님, 송희님 계속 보고 계세요. 네이버. 네. 계속 보고 계세요. 네. 네이버는 카카오는 지금 예. 네. 51만 원에서 쉬지 않고 갈 것 같죠. 100만 원 가겠습니까? 10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후덜덜하면서 또 급락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회 줍니다. 반드시 기회 줍니다. 네. 자, 그리고 LG그룹주 가운데 오늘 예. LG 디스플레이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예, LG그룹주 중에서 그 가만히 뭐 LG전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전자, 뭐 이노텍 주 뭐 LG 다 많이 뭐 있는데 많은데, 네. 그 고점을 LG그룹 중에서 LG그룹주 중에서 고점을 좀 유일하게 좀 돌파한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1월 달에 고점을 또 다시 이제 재돌파를 했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장중에 조금 밀리는 흐름 보였지만 상승 기조가 좀 이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LG 그룹주 중에서 10만 원 이하의 어떤 종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이제 없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뭐 5만 원 아니고 3만 원 이하의 상당히 좀 저가주죠. 2만 5천 원 네. 이하니까. 그거에 뭐 예, 가격만 가지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밸류가 이제 다를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단순하게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상당히 부담 없는 느낌은 좀 드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이 종목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낌은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정고점을 일단 그 돌파를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4,000대 좀 중반, 24,000 중반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저항 라인 때 좀 뚫어줘가지고 어쨌거나 뭐 상승 채널이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요거 조금 더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한 28,000원대 지금 한 중반대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일단은 좀 모습 자체는 좀 확보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그래서 좋다는 거죠? 이쪽으로. 예, 더 본다? 채널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신규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을 바이오홀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28,000원대 중반대까지는 채널 좀 열려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좀 한번 조금 더 도전을 해보시는 이익 실현에 대한 어떤 가격 라인대를 좀 잡으시고 위쪽까지 좀 조금 더 가져가시는 지금 월봉하고 주봉하고 보면은 굉장히 좀 저항대에 장기적인 이평선에 또 걸려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충분히 좀 또 돌파해서 그 정도까지도 지수가 이제 추가 상승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 가운데, 네, 예, LG 그룹주 가운데 제일 뭐 주목받는 거는 지금 뭐 LG 전자, 주 LG, 아까 이제 LG U 플러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U+. 예, LG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신다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까지 얘기했고요. 예.